합니다. 예, 지금부터 25학년도 1학기 8주차 세치화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8주차 토론 주제는 세종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하는가입니다. 제 우측에는 찬성 측 토론자인 성원종은 하구와 최민석 하구가 배석하여 있습니다. 제 왼쪽에는 반대측 토론자인 변민서 하구와 김보겸 하구가 배석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찬성 측부터 이번 주제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이나 용어 설명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사회자님, 찬성 측 전에 저희가 반대 측이 이번 토론의 취지 및 방향성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찬성 측 용어 설명해도 괜찮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반대 측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토론에 앞서 본 토론은 제21대 대선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 정책 공약 중 하나인 세종을 완전한 행정수도로 만든다는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취지 및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일단 국회와 대통령 비서실을 세종으로 옮겨서 완전한 세종을 행정수도화로 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요. 토론에서는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과 국회만 논함을 미리 고지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각 부처 및 다른 이제 처나 부는 저희가 따로 토론에 임하지 않을 내용이고요. 국회랑 대통령 집무실만 저희가 토론에서 논할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 행정수도가 이전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2004년 위헌 판결로 인해서 이미 행정수도로 옮기는 것이 금지되어 위헌으로 판결났기 때문에 위 판결이나 국민투표가 먼저 가결되어야 하는데요. 국민투표가 어떻게 가결될 것이다 아니면은 위헌이란 판결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가면은 이 토론의 취지 및 가치가 전혀 없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을 가정으로 하고 이 토론에서 찬성과 반대의 협의만 끝나면 곧바로 행정수도 이전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가정으로 하고 토론을 함을 밝힙니다. 다만 찬성 측은 국민투표나 개헌이 이뤄졌으므로 당연히 여론이 행정수도로 이전하는 것에 치중되어 있다 이런 등의 발언은 주장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서로 합의를 보고 토론의 방향성 및 취지를 정확히 하고 감을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또한 반대측의 용어 설명을 마저 이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수능도라는 것을 저희는 들고 싶은데요. 수능이란 정책이나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행위에 따르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나라가 정한 정부가 정한 정책에 공무원이나 이제 국민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따를 것인가에 대한 것을 척도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에 반해 불응은 정책 결정자의 정책 의도나 정책 내용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르지 않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상 반대측 용어 설명 및 토론 설명 끝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성 측 용어 설명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네, 해주세요. 네, 찬성 측 용어 설명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카국장, 그리고 두 번째는 길과장입니다. 카국장은 카카오톡만 보는 과장이고 길과장은 TV에서 시간을 대보면 보내는 과장이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순서는 찬성 측의 입론, 반대 측의 교차조사, 그리고 반대 측의 입론, 찬성 측의 교차조사로 시작되게 됩니다. 입론과 교차조사는 각 팀당 최대 1분 40초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 1분간의 소개 시간을 가진 뒤 본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토론은 각 팀당 10분간의 시간이 주어지며 1회 발언에 2분, 최대 2분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본토론이 끝난 뒤 1분간의 추가적인 수기 시간을 가진 뒤 그 마지막으로 마지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언은 각 팀당 최대 1분 40초씩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발언 시간이 지나게 된다면 사회자가 제지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토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측부터 입론 준비되셨다면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찬성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찬성 측은 다음 두 가지 논거를 들어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을 찬성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는 균형 있는 발전이 필수적입니다.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라고도 불리는데 그로 인한 문제로서 저출산 문제, 심각한 교통정책, 부동산 버블 현상 등이 생겼고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국토 균형 개발에 중심되는 새로운 거점을 만듦으로써 해결하는 방법이 주요하다고 여겨지는데 그러한 거점으로서 세종이 가장 적합합니다. 우선 세종으로 이전은 이미 상당수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서울에 남아있는 의사결정 고위직들은 세종과의 거리가 있어 소통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은 수도로서 기능을 충분히 할 준비를 00년대 초반부터 준비하고 있고 국토 유일의 행정수도 이전을 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현재 서울과 세종 간에 나눠져 있는 국가기관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행정으로 국가적 손해를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책 결정을 하는 기관에서 지리적으로 멀리 있으면 우선 그 거리만큼 이동해야 하는 비용과 시간이 손실로서 존재합니다. 실제로 그러한 출정 업무가 잦아짐으로써 길과장, 카국장이라는 신조어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출정 업무로 인한 지출만 각 부처당 일당 약 7천만 원이 들고 있고 국가 정책의 질이 낮아지게 됨으로써 한국행정학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들의 수준 격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약 4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손실은 곧 국가 경쟁력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찬성팀은 세종으로의 행정수 이전을 찬성합니다. 네, 찬성 측 발언 시간 1분 35초 사용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반대 측에 교차 질의 있겠습니다. 교차 질의 준비되셨으면 발언 시작해 주세요. 교차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의 취지를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신도시와 행정수도는 다른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 정책으로 세종이 발전하실 것 같습니까? 네, 세종 전입 시민의 59% 이상이 충청 인구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네, 인정하겠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이 세종으로 이전하기 꺼리는 이유 1위가 자녀 교육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공실률은 대한민국 1위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인정하겠습니다. 세종의 교통 상황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 상황에서 세종이 서울에 버금가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분 동의하겠습니다. 세종에 서울만큼의 메리트가 없다면 인구가 이동할 이유가 없음에 동의하십니까? 아니,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구의 이동이 없다면 세종이 발전할 수 없음에 동의하십니까? 부분 인정합니다. 끝났습니다. 예, 반대 측 교차 조사 시간 1분 20초 가량 사용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반대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입론 시작 준비되셨다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종은 어떤 도시입니까? 살기 좋은 곳, 내 자녀를 데리고 살고 싶은 곳, 국회와 대통령 비서실만 옮기면 발전할 곳입니까? 아닙니다. 스스로를 행정중심 복합도시라 일컫는 세종에는 채 40만 명도 살고 있지 않으며 부동산 시장도 폐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세종은 실패했습니다. 저희는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한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실패한 행정도시에 대통령 비서실과 국회를 이전해야 합니까? 이미 여러 부처가 세종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남은 기구들도 옮겨야 한다는 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특별법으로 지정되어 수도권에 필수적으로 남아있어야 하는 법무부,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등은 어떡합니까? 전 할 수 없는 현실은 외면한 채 국회와 비서실만 옮기면 효율이 좋아진다는 비논리의 세금을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우리의 세금은 의미 있는 지방균형 정책 발전에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 정책은 지방균형 발전 정책이 전혀 아닙니다. 이미 세종에는 거의 모든 행정기구가 위치해 있으나 전혀 발전하지도 못했고 지방은커녕 근처 충청 지역도 이 정책으로 발전한 부분이 없습니다. 외려 세종은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행정수도만 이전되면 세종이 이제부터 급격히 발전할 것이라는 희망은 어디서 기인한 것인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또한 지방에는 세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균형 발전이라는 숭고한 신념의 이는 모든 국토가 균등한 발전의 기회를 누리며 있습니다. 이미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한 도시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한 도시를 살리는 정책은 감히 이 신념을 표방할 수 없습니다. 다른 지방을 철저히 무시하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고로 저희는 이 정책에 강하게 반대합니다. 예, 반대 측 입론 시간 1분 40초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찬성 측 교차 질의 있겠습니다. 찬성 측 교차 질의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찬성측 교차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현 대한민국 수도권 인구 집중 비율이 소국이나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세계 1위임을 알고 계십니까? 네, 인지하겠습니다. 과거 서독 행정도시 본의 인구도 30만이라는 점 알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발음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과거 독일 통일 전 서독의 행정도시 본의 인구도 30만이라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네. 행정수도 이전이 서울에도 이점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세종시에는 이미 이전할 토지가
마련이 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하겠습니다. 수도적 가밀로 인한 비용이 행정수도 이전 비용보다 적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4조 6,800원의 돈은 GDP의 0.4%라는 점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인정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반대측 교차 질의 시간 45초 사용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1분간의 양팀 수기 시간 갖겠습니다. 수기 시간 시작해 주세요. 그저 타이머가 안 보여서 타이머만 좀 바로 세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상 그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수기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이어서 본토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공지 드렸듯이 본토론 시간은 양 팀이 10분간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1회 발언에 최대 2분간 발언을 하실 수 있습니다. 2분간 발언이 이제 초과가 된다면 사회자가 제지할 수 있다는 점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토론은 임론과 다르게 반대측부터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측 발언하실 준비 되셨다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고 교차 질의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세종으로의 행정수도가 지역균형발전인지, 그리고 어떻게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지금 이미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효율성을 증대한다는 것인지 저는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특별법으로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여가부, 중소기업 벤처기, 발전부, 그다음 법무부 같은 곳은 절대 수도권에서 움직일 수 없는 부처입니다. 근데 이런 부처들이 현실 속에서 있고 이미 실제로 지금 대다수의 행정기관들이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는데 비용을 쓰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국회하고 대통령 비서실만 이전하면 그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입론에서 언급하셨던 4조 6,800억 이런 숫자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그렇다면 행정수도 이전으로 인해서 그 돈이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진심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외교부나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서 서울에 있는 거고요.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외교 공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세종시로 어떠한 그 지금의 이동을 하더라도 외교 공간은 외국 정부랑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전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조 6,800억 이거는 제가 어떤 단지 숫자를 던진 게 아니고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공무원들이 서울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서울로 왔다 갔다 하면은 그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찾아온 자료에 따르면은 그 토의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되면서 정책의 질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거를 다 포함해가지고 지금 4조 8천억이 든다는 6천억이 든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더욱 강하게 대통령실, 국회, 그 내셔널 어셈블리 이게 두 개가 정책 결정자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첫 발언에 아무것도 답변을 해주시지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국회랑 대통령 비서실이 이전하면 그 돈이 소요가 안 될 것이냐고 저는 여쭤봤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내용 입각해보면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는 못 움직이는데 어쨌든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 이미 국회랑 왔다 갔다 하는 비용에 그 정도의 돈이 쓰이고 있는 거면 그 돈이 그러니까 영원히 되냐는 말이죠. 얼마나 감소하는지 이런 경제적인 이익은 아무것도 없으신 건가요? 아까 말한 그 5개 부처를 빼면은 나머지 부처들은 대부분 다 세종에 있고요. 세종 정보청사가 있죠. 그리고 세종 정보청사에 이미 부지도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내셔널 어셈블리랑 그리고 대통령실만 오면 돼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5개는 그러면 왔다 갔다 교류가 전혀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얼마만큼의 이익이 어떻게 발생하냐고요. 지금 발생하고 이익은 당연히 발생하는 거죠. 왜냐 부처가 이미 있으니까. 근데 국회랑 대통령 비서실 옮기면 얼마만큼의 이익이 차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거 부처 2개 옮기면은 이미 대통령 비서실이 가장 늦게 완성되는 게 2031년입니다. 근데 공사는 거의 한 1.5배에서 2배 정도는 첫 완공 시설 예정일에 비해서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지은다 한데 2035년을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는데 그럼 그 전까지는 아무런 교류가 없이 그 비용이 안 들 것이라고 정말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믿을 수 있는 자료로 그 5개 부처만 서울에 남아있고 옮기면은 4조가 모두 없어진다는 사회적 비용이 없어진다는 뜻인지를 저는 계속해서 2번 동안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산술적으로 보면은 거긴 부처가 5개 아닙니까? 근데 세종에 있는 건 나머지 전부입니다. 게다가 부처 말고도 여기 더 보면은 연구원이나 이런 게 훨씬 더 많고 그리고 서로 보고하나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부처 숫자로만 따지면은 서울에 있는 게 5개면은 5개 오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우선 이제 또 첨언을 하자면은 애초에 그 부처 간의 소통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국회와 행정부처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과 각 행정부처들로 그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 그 비서실과 그 행정부처 간의 그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래서 여기서 약 한 개의 부처당 하루에 드는 이동 비용이 약 7천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자료로서 나온 7천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건 자료로서 나온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 국회와 대통령 비서실이 이전을 한다면은 그 외 전부의 그런 일당 7천만 원에 해당하는 이동비 그리고 정책 결정에 있어서 정책들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저희는 충분히 이게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판단을 하고 또 자료도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거 옮기는 게 그냥 단순히 공중에 돈을 뿌리는 게 아닙니다. 그 국토연구원에 계산한 자료에 따르면은 그 어셈블리가 세종으로 오면은 생산 유발 효과가 7,550원 정도 된다고 하고 그리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3,000원까지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단순히 그냥 돈을 뿌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지방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원준 학우님이 하신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각 부처 하나당 왔다 갔다 하는 교류 비용이 1당 7천만 원이요. 맞으십니까? 네. 단순 계산. 평균 네, 그러니까 한 개 부처당 그럼 5개 부처가 서울에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도 중소기업 벤처국까지 하면 6개인데 뭐 그건 옮길 수 있으니까 차치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한 부처당 365 곱하기 그러니까 305는 뺀다 360 곱하기 한다 하더라도 한 부처당 2.62조 원이 발생하네요. 예, 차류 1당 7천만 원이면 예, 그러면 어떻게 그 계산값이 나오는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지. 예, 그럼 각 부처당 5개가 남아있으면 사실상 뭐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 거죠? 앞서 말한 내용이랑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4조 6천 얼마? 그러면은 지금 다 한 부처당 되게 계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네, 일단 저희는 이 부분에서 자료의 신빙성을 조금 의심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 이전을 하면은 효율성 측면에서 좀 더 증대된다고 했는데 앞서 일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공무원들이 통근을 하는 이유가 자녀 교육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자녀 교육의 인프라는 세종에 갖춰지지 않은 채 나머지 이 근무지만 이전을 한다고 하면은 나머지 공무원들이 그래도 통근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교육의 인프라가 없는데 근무지만 옮긴 거니까 다시 서울로 돌아가서 기러기 공무원의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 첨언하겠습니다. 네, 일단 공무원들이 통근하는 비용, 출장하는 비용이 왜 발생한다 생각하십니까? 세종에 돈이 없어서? 아니 뭐 서울에 세종에 집이 없어서? 아니면 뭐 서울에만 집이 있는데 세종에는 집을 살 수 없어서라는 비논리적인 말은 하지 않으실 거고 왜냐하면 서울 집값이 더 비싸니까요. 그러면 서울을 원해서 가는 겁니다. 그럼 그 원하는 그 심리적인 것들은 전혀 차치하시고 세종으로 국회만 옮기면 세종으로 이전할 거다. 그럼 지금은 왜 다들 세종으로 이전 안 합니까? 예, 반대측 발언 기회 종료되었습니다. 자, 그거는 공무원들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대전일보에 따르면은 공무원들에게 여론조사를 했을 때 정부 세종청사 공무원 10명 중 8명이 국회 그러니까 어셈블리가 세종으로 와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다른 사람 아니고요. 근무하는 공무원이 직접 얘기한 거고 그러면은 공무원이 그렇게 원하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출장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면은 세종으로 오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하는 뭐 교육 혹은 뭐 서울이 그냥 좋아서 이런 거는 어떠한 자료, 어떤 여론조사 아니고 그냥 그렇다 하더라 아닙니까?
네, 말씀을 또한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인터뷰인 거죠. 인터뷰가 아니라 네, 인터뷰가 아니라 여론조사입니다. 네, 여론조사이고요. 세종시 공무원 이주계획 전수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만 788명의 공무원 중 19%는 나홀로 이주,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서 출퇴근 예정이라는 응답자는 전체 15%인데 15%도 이거는 되게 옛날 자료고요. 심지어 부동산 한참 주가 오르고 다음에 시세 차익으로 전부 다 분양된 아파트 팔아버리고 서울로 이주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약 30에서 40%가 지금 서울에 통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로 국회로 오면 당연히 이득이겠죠. 국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세종에 사는 사람들은. 근데 공무원의 태반이 30에서 40%가 이미 서울에서 살고 있고 국가에서 세종에서 살라고 아파트를 분양시켜줬는데도 시세 차익으로 돈 벌고 서울로 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종에 아파트를 줘도 서울로 갔다고요. 이 통계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찬성 측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지를 좀 드리고 싶고 세종으로 가길 원한 국회가 세종에 있으면 공무원들이 이득을 보는 게 뭐죠? 공무원들이 국회가 세종에 있으면 이득 보는 게 뭡니까? 서울에 있는 공무원들이 서울을 좋아하는 공무원들이 줄만 내면 출장 간다고 하고 서울에 있는 집으로 갑니다. 서울에서 있는 자녀를 만나고 자녀는 서울에서 통학시킵니다. 근데 그들이 세종에는 대학교도 변변찮은 서울에 비해서 변변찮은 사립대학도 없고 좋다는 명문고도 없습니다. 왜 세종으로 갑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 상당수는 세종으로 이전하기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자녀의 교육기회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할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행정수도만 이전하면 올 것이다. 너무 무책임한 발언 아닙니까? 그렇다고 교차조사에서는 인프라를 세울 수 있다는 점에도 부분 동의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부분 동의를 하신 건지 이 의견도 저는 또 연달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거는 공무원 개인적인 관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거는 세종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서 국가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국민들의 이익도 우선시돼야 되고요. 정책 순응도라는 말을 일단 드리고 싶은데 정책에 가장 영향에 민감하게 받는 공무원이죠. 사실 공무원에 대한 정책이잖아요. 국가에 대한 국민에 대한 정책 전체라기보다는 당연히 국민도 행정적인 효율을 통해서 받는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 근무자인 공무원들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근무하니까요. 그들이 가장 1차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정책에 순응하지 않고 서울에서 통학하면 세종으로 옮기는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실익이 없잖아요. 경제적으로 발전도 안 되고 집값은 올라왔는데 지금 다시 21대 대선 되자마자 공약으로 올라오자마자 집값 1% 뛰었어요. 근데 처음에 딱 이 세종으로 옮기고 난 다음 발표 나왔는데 그때 주택 분양가가 9억이었는데 지금 2억으로 떨어졌습니다. 2억으로 떨어져서 시세차익 다 팔고 시세차익으로 돈 벌고 다 서울로 갔어요. 근데 이 정책 나오자마자 1%로 다시 1% 올랐어요. 집값이. 이거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냥 사람들은 세종 분양주택을 돈벌이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당사자들인 공무원들조차도. 이게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이고 개인적인 정책입니까?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말했 잠시만요. 지금 양 팀의 남은 토론 시간이 3분 이상 나기 때문에 반대 측에서는 조금 간결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찬성 측에서는 조금 더 질문형 말고 본인의 의견을 좀 길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그리고 좋겠습니다. 그 방금 전에 말할 때 제가 질문한 게 아니라 말을 계속 하려 했는데 저분이 끊은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이거는 공무원이 어떻게 생각하고 공무원의 가족이 어떻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문제이고 국가의 100년 대계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아까 2035년까지 세종시 건설까지 걸린다고 했는데 그거는 당연히 10년 단위로 보게 되면은 그 정도 걸리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비효율이 걸릴 겁니다.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국가의 100년을 봤을 때 무조건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 공무원이 지금 대부분 세종에 있고 그리고 서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정치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간 압박 이론이나 지리적 근접성을 봤을 때 애초에 정책의 효과나 정책의 질이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공무원이 손해본 수도 있지만 가장 손해보는 건 국민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무원들만 영향받는다. 국민들은 국가의 대기를 봐야 된다. 그럼 국민들이 단기간에 영향받는 건 생각 안 하시는지. 그러니까 어쨌든 인간의 기대 수명은 100년이고 10년, 20년의 기간이 어떻게 단기적인 거고 국가의 대계를 위해서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할 권한이 국가에게 있나요? 국민들이 피해 입는 부분은 다양합니다.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세종시 전입 인구 5,002만 중에 시내 이동을 제외한 타 지역 전입 인구를 보면은 대전이 1만 503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과 충남까지 합치면 전체의 과반수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는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보다 주변에 있는 지역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효과도 작용함으로써 세종을 키우는 것이 곧 지방을 키우는 게 아니라 제2의 수도처럼 하나의 그냥 중심지를 또 하나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과연 지방 발전을 야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궁금하고, 아까 공무원만 생각할 게 아니라 100년을 보면서 인프라를 발전시키고 전체적인 이익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공무원뿐만 아니라 세종 시민들도 집값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그리고 인프라를 보려면은 당연히 예산 문제를 논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다가 쏟을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도 미지수이고, 그 다음에 아까 인구 감소 이야기도 하셨는데, 인구 감소랑 예산도 지금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인프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행정수도가 그러니까 국회와 대통령 비서실이 세종으로 이전하게 되면은 여태까지 발생하고 있던 행정 비효율로 인한 그 4조 6,800억이라는 그 수치가 감소하는 거라는 거에는 동의를 하시나요? 왜냐하면 저희는 자료의 신빙성을 다시 제시하고 싶은 것이, 아까 말씀하신 7천만 원이 각 부처당 발생한다는 자료와, 그리고 지금 현재 국회와 비서실 그리고 여러 부가 있음에도 지금 4조 6천억이 발생된다는, 일단 찬성 측의 자료의 신빙성이 없는데 저희가 어떻게 반박을 드려야 할지 그쪽 자료부터 먼저 정비를 하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반박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이고요. 그리고 이게 왜 이전돼야 되냐, 아까 인프라를 세울 수 없고 교육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대전시 인구만 빨아들이고 충남 전체가 그러니까 지역 정책이 아니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 이유는 반쪽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이랑 그리고 국회가 이전하게 되면은 공무원들은 그 안에서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국회 업무라는 게 단순히 국회에 보고하러 가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정책이 있으면은 그거를 재판단 받고, 그리고 법적으로 이게 맞는지 옳은지 판단을 받고, 그리고 대통령이 시행령이나 이런 걸 개정을 할 때 공무원의 의견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무원 사회는 민간과 달리 또한 비대면 보고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대면 보고를 좀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집단 토론도 많이 하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돈을 위한 게 아니라 국가 정책을 위한 거고, 이윤을 위한 게 아니라 정책을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 사회가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은 멀리 있으면은 비대면이 안 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그 세종으로 이전을 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세종이 대전시나 이런 데 인구만 잡아준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대전시나 이런 데에 아직 그 국가과학단지나 그리고 계룡대 이쪽에 같이 몰려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느라 그런 겁니다. 자연적인 거고요. 만약에 다 이전하게 되면은 달라질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비용이 어떻게 감소할 것인지에 대한 찬성 측의 근거를 계속 여쭤보고 싶고요. 그것이 없다 한들 일단 없는 것으로 알고 저희가 그냥 그 논리에 대해서 반박하겠습니다. 없다 한들 대면으로 인한 것이 공무원의 문화이고, 그것이 국가의 어떤 행정을 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대면으로 해야 한다는, 어떤 말인지 저희가 사실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예전만 하더라도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당연히 회사의 모든 보건이 대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 이후 비대면, 줌 등으로 인한 회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공무원도 이에 따라서 적응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국가에 대한 사안을 논의한다고 대면으로만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은 그거에 대해 반박을 하자면은 여러 가지 행정 이론들이 있는데요. 지리적 근저성 이론하고 시간 압박 이론, 그리고 집단 토론 이론이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간 사회랑 많이 다르게 대부분 대면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그게 문제일 수는 있지만, 근데 비대면을 보면은 효율적이지 않냐. 그냥 세종에 국회의원들이 있고, 그리고 대통령실이 서울에 있으면은 더 효율적이지 않냐. 돈도 많이 안 들고, 뭐 건설비 드는 건 사실이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면 왜 해외 사례들도 다 그렇게 안 할까요? 뭐 미국의 워싱턴 DC, 그리고 서독은 사라졌지만 서독의 본, 그리고 다른 나라, 뭐 브라질, 이집트, 그리고 파키스탄, 호주, 캐나다까지, 캐나다는 오타와 따로 있죠. 그런 것처럼 다 행정이나 이런 걸 다 모아두고 있습니다. 왜? 비대면은 모든 걸 할 수 없으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행정 이론,
이런 것들로 하게 되면은 정책의 질이 높아지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특출난 게 아니고 우리나라만 뭐 세종이 중요하고 충남이 중요하니까 그걸 이종하자 그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론에 맞기 때문에 비대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돈이 드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회사는 가장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당연히 동의하죠. 그러면 국가는 민간 사회랑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민간 사회랑 어떤 부분이 다르냐고요? 네. 그러니까 회사는 이윤을 위한 거라면은 일단 영업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죠. 그리고 임직원이랑 그 주주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근데 국가는 다릅니다. 국가는 5천만이 있죠. 그럼 5천만 전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안보는 따지고 보면은 쓰면 안 됩니다, 돈을. 왜냐? 안보는 국방비는 만약에 적이 없으면 돈 낭비 아닙니까? 근데 또 쓰고 있습니다. 왜? 지켜야 되니까. 우린 적이 있지 않잖아요. 적이 있잖아요. 우린 북한이랑 그러니까 적이 그게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그게 회사랑 국가랑 다르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효율적으로만 운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해외 사례에서 봤을 때 수도 이전을 통해 가지고 집단 토론이 되고 그리고 지금은 대사관이나 이런 거는 대부분 다 그 서울에 있지만 미래에 좀 비전을 보게 되면은 대사관도 이전해 볼 수 있을 테고 그런 식으로 그려갈 수 있습니다. 일단 발언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자면, 그러니까 비대면이 왜 그러니까 민간 사회랑 국가는 5천만을 위해서 일하고 적이 있어서 비대면은 효율적이지 않고 사회는 회사는 민간 사회는 돈을 벌기 때문에 비대면은 효율적이다. 어떤 논리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해외에 대한 모든 반대측 본토론 시간 모두 소진하셨습니다. 네, 우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지리적 근처성 이론에 대해서 신빙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신 것 같은데, 네, 하회수 김철애 교수님이 발표하신 지리적 분산이 정책 결정의 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세종시 이전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에 의하면 지리적 근접성 이론에 따르면 행위자들이 지근거리에 공존할 경우 대면적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지식전이와 혁신을 촉진한다고 하는 그 결과가 나와 있고, 이것은 실제로 세종시와 연관을 지어서 세종시가 지금 서울과 국회랑 대통령 비서실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난다고, 네, 이 논문에 의해서 그러한 신빙성을 추가드리고 싶습니다. 네, 찬성 측 반대 측이 지금 남아 있는 발언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30초 사용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세종시로 행정수도로 이전해야 되는 것에 저희 팀은 일단 찬성 의견인데요. 이는 지금으로서 발생되고 있는 비효율성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드는 비용이 4조 정도 되고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제출한 자료가 아니고 4조 6천억은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연구 자료에 따라서 나온 거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 신빙성을 하시려면은 나중에 사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전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본토론 시간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1분간의 추가적인 수기 시간을 거쳐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시간 시작해 주세요. 내가 이거 뜯어서 이거 그냥 넘기지 말고 그거를 왜 말했어요? 그래서 비대면이 나와. 어이가 없네. 한 개 죽었어. 중간에 빡친 중간 말끔하게 비대면 얘기를 했잖아. 그거를 긁고는 안 되지. 그건 조직의 특성 자체를 공부를 안 하고 온 거지. 당연히 이거는 네, 지금 수기 이게 시간 땡기면 안 돼. 종료되었습니다. 나올게.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반대측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양측 다 마무리 발언 1분 40초간 발언하실 수 있고, 발언 시간을 초과하면 사회자가 제지할 수 있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반대측 준비되셨으면 마무리 발언 시작해 주세요. 네, 반대측 마무리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반대 측은 지방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종으로 모든 행정기구를 모아두고 이미 있는 대전 공공기관까지 빼어나가는 것에 대해 지방 발전의 취지를 의심하고 있을 뿐입니다. 세종을 행정도시로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지방 발전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세종 인근 기초지자체의 인구가 전입하는 것은 지방이 성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인구가 부족해지는 것을 초래합니다. 세종 행정도시 정책은 수도권의 인구를 분산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인프라가 없을 뿐 아니라 만들지도 못합니다. 수도권의 교육, 문화생활, 의료 인프라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뿐 아니라 미래의 세대에게 부담되는 세금 또한 막막한 실정입니다. 우리가 그 부담을 짊어질 청년층이라고 생각하면 더욱 현실적으로 세종의 행정도시가 실현되기 어려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들이 세종에서 서울까지 통근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자녀 교육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들의 근무지를 강제로 옮길 수 있을까요? 부패와 대통령실을 옮긴다고 해서 강남의 학원이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서울에 있던 모든 공무원을 세종으로 옮긴다는 것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의 부실한 교통 환경에 2만 명의 공무원이 통근하는 상황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답답한 출근길 속에서도 폭등하는 세종 집값에서도 우리 반대 측은 이 정책을 추진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반대 측 마무리 발언 시간 1분 35초 사용하셨습니다. 이어서 찬성 측의 마무리 발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 마무리 발언 준비되셨으면 발언해 주세요. 찬성 측 마무리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찬성 측은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지방 균형 발전과 행정 효율 두 가지 측면에서 찬성합니다. 지방 균형 발전 측면에서 보면은 작금의 대한민국은 머리는 거대하고 머리를 지탱하는 몸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인구가 전체 국가의 인구의 50% 넘어가는 국가는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 수준입니다. 국토 균형 발전과 인구 증가 억제를 통해 세종 서울 모두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행정 효율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카톡 과장 그리고 길과장 등 공무원 사회에서 서울 출장으로 인해 생긴 신조어입니다. 이는 지금과 같이 고위 공무원단과 대통령, 국회는 서울에 위치하고 대부분의 행정조직은 세종에 위치한 기형적 구조에서 발생합니다. 공무원들은 나라를 지탱하는 큰 기둥입니다. 공무원들의 능률과 창의성을 출장 기차대에서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하루빨리 고위 공무원단과 국회 그리고 대통령실이 세종으로 내려와서 공무원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기차에서 낭비된 시간을 얻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저희 찬성 측은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네, 찬성 측 마무리 발언 시간 1분 10초 사용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5학년도 1학기 새 취업 마지막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